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송나라 다음에 이 몽골의 역사가 어떻게 중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활동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또 실시간 소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따가 그렇게 소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목차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몽골 제국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첫 번째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몽골 제국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 이 소제목, 소단원에 대한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몽골이 어떻게 이 전체 이 아시아와 유럽의 그 근처까지 걸치게 되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몽골에서 나온 원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중국의 역사 이 하나의 연표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다음에 이 중국 역사에 해당되는 원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몽골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냐? 바로 이 몽골 부족은 몽골 고원, 굉장히 높은 평평한 지대, 거기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가축들을 키우면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랬던 몽골 부족은 또한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 우리 금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이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낼 만큼 엄청나게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어요. 자, 이런 금나라한테 몽골 부족 또한 지배를 받고 있었죠. 몽골족은 당연히 금나라, 여진족에 대해서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자, 이랬던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몽골족. 자, 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몽골족은 성장을 하고 있었죠. 네, 마치 지금 버섯을 먹는 슈퍼마리오처럼요. 자, 그러다가 한 명의 인물이 드디어 몽골족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태무친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인데요. 자, 이 어린 소년이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서 용맹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된 태무친은 이 대표가 되거든요. 군주. 그래서 칭기즈 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이 되는 거였죠. 자, 칭기즈 칸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네, 칭기즈 칸. 자, 이러한 몽골족은 우수한 기마병의 실력, 확실히 말 위주의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이 말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기마병의 실력과 더불어 칭기즈 칸의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요. 자, 이 몽골 고원에서부터 시작한 몽골족은 결국 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지배를 하던 금나라 또한 정복을 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를,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였죠. 자, 나라가 마냥 크면은 좋을 줄 알았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칭기즈 칸 혼자서 다스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믿는,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을 넓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을 정복하도록 했었어요. 자, 근데 너무 믿어서였을까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점령했던 지역을 이 몽골 부족은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 너는 이만큼, 너의 뭐 둘째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점점 나눠주는 풍습으로 인해서 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울루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 울루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울루스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몽골 제국이 왜 중국의 역사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 뭐 서아시아 역사 혹은 뭐 다른 역사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중국의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냐? 바로 원나라 때문이거든요. 자, 원나라 볼게요. 자,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중국 부근에 땅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수도가 원래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날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대도라고 하는 도시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원이라고 하면서 원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중국 인근의 역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복전쟁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는요, 자, 이렇게 남송을 결국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남송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중국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죠. 자, 어떻게 통치하게 되었는지 그 사회 통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사회 계층은 주로 이렇게 4개의 피라미드 각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특히 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나라는 몽골인의 가장 최고다 라고 하면서 몽골 제1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우리 1, 2반이 최고야, 뭐 앞반이 최고야, 뭐 혹은 2학년이 최고야 그러면은 2학년 제1주의 정책,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몽골 제1주의 정책을 펼쳤던 몽골 원나라. 자, 가장 맨 위에 있는 몽골인은요, 최고 신분이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목인이라고 하는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슬람인이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재정, 돈을 만지면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계층으로 지배계층 안에 포함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4%에 해당되는 한인, 네, 뭐 여진족, 거란족, 한족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급 관리, 상급이 아니라 하급에 있는 관리 역할들을 담당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이 83%를 자랑했던 남송 안에 있던 한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상업활동 등 이러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몽골인과 생목인은 우대를 받고 한인과 남인은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원나라의 사회입니다. 자, 더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요, 결국 이런 원나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결국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쿠빌라이 칸이 죽었어요. 이 정말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나서요. 자, 또한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뭐 형제, 자손들 간에 이제 내가 왕을 할 거야. 아니야, 우리 아들이 왕을 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 손자가 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초라고 하는 원나라에서 사용하던 지폐가 있었어요. 이런 지폐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초 지폐의 가치가 정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쓸모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경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 결과 국력이 악화가 되는 거였죠.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원나라. 자, 결국 이 차별을 받던 그 남인들이 있죠. 예, 맨 밑에 있던 그런 피라미드 밑에 있던 계층들. 자, 이런 한족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특히 이 사람들은 그 머리 있죠. 머리의 수건, 감싸는 수건이 바로 붉은색이라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홍건적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원나라는 쇠퇴를 하고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원나라가 크게 빵 떴다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이 무엇으로 고쳤죠? 한 글자. 그렇죠. 바로 3, 2,
원이고요. 예. 자, 이미 등장을 했네요. 자, 두 번째로는 민족 차별 정책, 우리 2학년 제일주의, 뭐 앞반제일주의, 뒷반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몽골인들을 최고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셋회, 예, 한족 농민들이 결국 반란 일으킵니다.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썼다 그래서 홍건적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홍건적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원나라가 쇠퇴를 하고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원나라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원나라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 시간 또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등교를 하면서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 수행평가 준비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잠깐 수행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저한테 썼던 그러한 소통 댓글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이따가 실시간으로 만나요. 안녕. In my little pocket and carrying you around and show you. It's going down.